네, 오늘은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심리상담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전문가 나무위키 탐방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상담이라고 썼더니 여기 심리치료와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 써져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상담에서 상담의 한자는 서로 상, 그리고 이야기 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구나. 이렇다는 거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상담자는 상담사 그리고 내담자가 있고 내담자의 고민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작업을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상담에 대한 흔한 오해는 상담이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활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치.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는걸? 내담자가 현재 가지고 온 고민은 내담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이자 증상이고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죠, 상담사는. 대신 내담자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치. 여러분, 심리상담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고민 해결을 해준다, 아니면은 나의 힘든 얘기를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방법은 다 알잖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은 아는데 안 풀리기 때문이지. 그러면 심리상담이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알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지?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짚어보자. 이게 더 심리상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무위키 아주 잘 써져 있구만. 여기까지는 아주 100점 만점입니다. 자,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힘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TV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잠깐 하는 상담방송은 제대로 보여지거나 이뤄질 수 없다. 상담자의 기본 윤리이자 내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거니와 자가 만난 것 가지고 내담자의 삶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에 보여지는 상담은 언제나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대화 없이 심리학 개념과 용어를 끌고 와서 독심술을 펼친다. 끝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 TV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하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실제 그 방송 촬영하는 공간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 편집해서 보이는 거는 심리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방송 장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편집이 돼가지고 막 조사났을 뿐이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물론 짤막하게 하는 아주 단기적인 접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심리상담사가 방송에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울린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거기는 합니다. 사전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약간 좀 주더라고요. 네, 방송으로 하면은. 그렇게 사전에 본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례 개념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약간 좀 윤곽을 잡아 나가고, 당장에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솔루션 비슷한 거를 전해주는 정도는 방송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 전문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꽤 많잖아요. 오은영 박사 완전 핫하잖아. 자, 이어서 보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내담자에게 조언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는 상담이 아니다. 상담의 중심은 내담자가 되어야 하며 상담자는 어디까지나 내담자를 돕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상담을 처음 경험하는 내담자들은 이것이 낯설 수 있지만 공적이고 사회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게 익숙하고 나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와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 사회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심리상담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상담사들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 막 이렇게 막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야, 너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약간 내담자보다 한 두세 걸음 앞서 나가가지고 내담자를 좀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심리상담도 그 상담사마다 스타일이 좀 있어요. 내담자보다 한 발짝에서 두 발짝 정도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상담도 있는가 하면은 같은 보폭과 같은 걸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담자를 좀 더 자신의 앞으로 두고 내담자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심리상담도 있어요. 상담의 종류만큼이나 상담사들 역시도 많기 때문에 스타일은 뭐 어떻게든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심리상담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자,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인간의 마음은 신체와 달리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담 이론들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관을 펼치고 그에 근거해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상담 이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상담 이론 진짜 많아요. 제가 그 학부 때 들은 것만 하더라도 상담 이론이 거의 막 500개는 넘는다고 들었었는데. 자, 그 이론에 근거한 치료가 경험적으로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쌓이면 널리 퍼지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각 이론마다 적절한 내담자군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상담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 건 상담자가 사용하는 방법론보다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인간적 상성이 잘 맞는지 여부라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성향이 안 맞으면은 진지하게 리퍼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상담사랑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막 이런 것들. 교수님들이 심심하시면 나무 읽기 들어와서 글 쓰신다는 소문도. 그래, 이 정도는 지금 굉장히 나무 읽기 정색하고 쓴 느낌이 팡팡 나거든요. 모든 일들은 다 석사와 박사한테 맡기고 본인은 심심한 거지. 아, 죄송. 자, 상담실 찾아갔을 때 무슨 이론을 주로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건 내담자가 가진 당연한 권리다. 그렇지. 내가 만날 상담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주로 이론적 무기를 쓰는지를 내가 알아야죠.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저 그것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상담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예의다 무례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얘기하라. 궁금하면 물어보라. 네,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상담의 주요 요소로 들어가서요 하나하나씩 볼 텐데, 레포라고도 하고 뭐 상담 관계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포는 상담사가 유능성을 보이고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포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때 쌓인다. 그렇지. 이거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 이 라포라는 게요, 여러분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어떤 친밀함을 쌓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라포로 형성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유명한지 그리고 유능한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담사 만났을 때는 한 2회기, 3회기 만에 얘기할 거를 되게 유명한 교수님을 만난다? 만나자마자 얘기해요. 제가 이거 심리극 할 때도 많이 겪는 건데, 저 같은 학고 심리극 전문가가 나오면은 자,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안 나와. 10분에서 20분? 안 나와요. 근데 그 심리극으로 되게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한국 그 클래스급 한클급의 우리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런 교수님이 딱 나오면은 너 별로 뭐 워밍업 이런 것도 안 해요. 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 나오세요. 한 8, 9명이 우르르 나와. 제발 제가 할래요. 내가 할 거야. 비껴. 우리 애가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들 그분한테 상담 한번 받으려고 막 혈안이 난다고. 라포 형성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능성이다. 이름이 있으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사람이 되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 유능성, 상담사가 유능성을 보이고라는 게 있다니, 야,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야. 자,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포용적이고 공감적 태도를 보일 때 쌓인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상담관계가 쌓여야 상담에서 꼭 해야 하는 내담자의 비밀스럽고 다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대인 관계를 통한 치유라고도 부르는 거. 그래서 상담사랑 내담자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맞고. 자, 정서 자각 및 조절. 고통스러운 정서에 만성적으로 노출됐거나 아예 정서가 발달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막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애가 있다고 해봐요. 오늘도 막 엄마한테 혼나고 왔어. 그러면은 걔가 막 엄청 힘들고 엄청 짜증나고 엄청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야. 그냥 막 놀아요. 그냥 재밌게 놀아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래도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딱 중간인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게 마음적인 인성적인 교육이 안 됐다는 증거기도 해요. 사람은 그 정서적인 동물인데 이 정서가 없다? 또는 딱 중간이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진짜 이 고통스러운 정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 또는 정서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다는 얘기기도 해요. 내가 무슨 정서인지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다. 그렇지. 자, 인터넷 속어로 많이 사용되는 분조장, 분조장 같이 폭발해버리거나 또는 반대로 꾹꾹 억눌러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니까 일단 그 게슈탈트식으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게 지금 떠올랐는지 내가 자각,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촉된 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은 그런 정서가 나한테 있다는 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럼 이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심리상담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야, 이거 나무위키 굉장히 잘 써져 있는데? 여러분, 심리상담 공부하려면은 나무위키 들어오세요. 굉장히 잘 돼 있네. 여기 쪽에 써져 있는 것도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잘 써져 있고. 자, 자기 이해와 수용. 그렇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호들갑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아주 당연한 거구나.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뭘로? 상담사가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방금 그 댓글로 따져보면은 저 약점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심리상담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 되게 이상하고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 들 법하다. 이런 식으로 딱 받아들여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나 이상한 거 아니구나. 자기 이해가 되고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짜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겠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수용한 내담자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 그만두게 되겠죠. 자, 상담의 목표는 자기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있는 행동하는 자기 그리고 관찰하는 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실제적인 정보도 나온다. 상담하는 곳.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은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다. 자, 이 상담심리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전문상담사는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상담사 자격증 중에 투탑이죠, 투탑.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것도 네, 되죠. 여기 청소년 상담사도 써져 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준 전문가이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SHS님,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상담 중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행동을 한 것을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까요?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해? 자살 얘기하는 거죠? 자살 얘기했을 때는 애초에 상담 구조화할 때 비밀 보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 보장의 한계에 들어가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좀 윤리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엄마한텐 잔다고 했는데 밤새 핸드폰 게임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 학생 놈의 자식이 지금 공부를 해야지 밤새 게임을 했어? 그러고 지금 상담을 하러 왔단 말이야? 너 일로 와. 너 손 대? 너 여기 어디 있어? 30cm 자. 단소 어디 있어? 단소. 넌 단소로 맞아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상담사가 주목하는 건 이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에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연애 중인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 말? 그럼 연애 중인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군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람을 필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어서 잊으세요. 이건 가치 판단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아요? 왜 연애 중인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지? 지금의 연애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금의 연애 만족도를 넘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건가? 그 매력을 느낀 그 대목은 무엇이지? 이 사람이 연애나 이런 거를 하나의 연애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가? 되게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펼쳐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지금
나 유교보인데. 나 귀 씻어야겠어. 이런 거 못 들은 걸로 할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죠. 왜 상담사한테 얘기하겠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을 받아들여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라포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드리퍼 심심이님이 상담사는 참 피곤한 직업이네요 했는데, 이거 재밌잖아. 그 사람을 조금씩 심층적으로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해. 이런 거 피곤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설 상담센터에 간다면 상담사가 이 자격증 중 하나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확인해본다. 심리학 학사 졸업만 했다면 무자격에 해당한다. 그치. 맞는 말이지. 네. 이 심리상담, 이 바닥만큼 학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취급하는 학과도 정말 없을 거예요. 대학원 석사 나와야 좀 걸음마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격증, 지금 위에서 말한 그 2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라도 따야 이제 좀 상담 좀 시켜볼만 하겠네, 이 정도의 마음 들게 하는 것도 없을 거야. 학사만으로 뭔가를 한다? 눈꼴 당합니다. 주의! 상담 및 임상심리학 외에 다른 심리학 자격은 신뢰하지 말 것. 그래서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심리학 등은 전혀 다른 분야다. 상당히 돈이 되는 분야이다 보니 각계의 심리학 분야에서 뛰어드는 무자격 인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전문학과 등이 개설되지 않은 과거에는 자격증 제도도 더 허술했기에 속공으로 쉽게 따서 센터 차례차례 여전히 영업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심리상담센터 등의 간판만 보고 대충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것.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에는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는 매운맛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있어. 정말 자신의 이력을요, 벽 한 칸에다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한 24줄로 촤라라라락, 게다가 거기 쪽에 막 무슨 그 초빙 강사, 그 겸임 교수, 막 어디 회장, 아니면 어디 협회장,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슨 뭐뭐 상담학회, 협회장, 뭐뭐뭐뭐 학회장,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거를 겸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러면서 이쪽 자격증은 없는 거야. 이쪽 자격증은 안 써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95%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이 한 길만 이렇게 계속 파면요,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작 따야 되는 정규 코스, 그러니까 흔히 말할 수 있는 이 정규 코스는 밟지 않은 채로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이 네임밸류? 어떤 정말 자격증 끌어모으기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 심리상담센터는 나오세요. 그래도 돼요. 자, 학생이라면 고등학생까지는 학교 내 위클래스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이 상담 교사가 굉장히 그 상담실 위클래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선생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을 일반을 하면 안 되겠죠. 야, 여기 딱 써져 있네. 위클래스마다 상담사의 자질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위클래스는 상담심리사가 상주하며 최고 수준의 상담을 해주는 반면 어떤 위클래스에선 비밀이 다 새어나가는 총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위클래스 가기 전에 그 위클래스가 믿을만한 곳인지 조금이라도 소문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야, 꿀팁도 되어 있네. 이게 이 위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기준에는 위에서 말했었던 거 있잖아요.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이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정말 좀 딱 깨어 있어가지고 그런 자격증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사실 이 위클래스에 들어가려면 전문상담교사 2급 따고 그 다음에 임용 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담교사예요. 그러니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느냐? 전문상담교사로 위클래스 들어왔는데 실제 상담 경험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엉터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치만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오, 굉장한 꿀팁까지 써져 있는데? 여러분, 나무 위키를 신봉하세요. 다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자의 마인드에 좌우된다고 본다. 맞아. 이거 전문상담교사분들이 진짜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전 학교의 직원이고 이 학교라는 기관에는 교장이라는
상급자가 있어요. 이 상급자가 내용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윤리만 얘기하면서 이걸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디 클래스 상담 윤리편에 이거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보러 가시죠. 아주 자연스러웠어. 사실 이 전문 상담 교사가 그 해에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거의 전적으로 어떤 교장, 어떤 교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사가 의욕이 굉장히 커. 그래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탁탁탁 계획서를 딱 제출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이런 게 필요한가? 아니 그 애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게다가 요즘 뭐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아니 그냥 그 문제 되는 애들 있지, 그 학교 잘 안 나오고 그러는 애들, 그런 애들 불러가지고 학교 좀 제대로 나올 수 좀 있게 해요. 그것만 해. 멀쩡한 애들 왜 굳이 수업 시간에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을 까먹으려 그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이러면 못하죠. 결제가 안 나잖아. 어떻게 하겠어. 근데 되게 이 상담이나 아이들의 어떤 좀 정신건강이나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그 학급 클래스로 막 시간을 좀 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던가 이런 식의 적극적인 걸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심리상담, 특히 이 전문 상담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의도보다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이 심리상담이라는 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안타까운 사고지만 뭐 학교폭력 사건이 있다던가 또는 뭐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은 상담 선생님 부른다? 불러가지고는 상담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했었어야지, 왜 이거를 미리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만드느냐. 막 속으로는 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지 말라면 공부시키라면 이러는데 거기에서 뭐 어쩌겠어요. 이래가지고 서류로 대화해야지. 공무원 사회인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전문 상담교사 녹록지 않아요. 네, 일반 그 몇몇 선생님들이 꿀 빤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지역에 따른 개념의 차이도 엄존한다. 야, 이것도 꿀팁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정사행동 특성검사 사업 경우 경기도는 왜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에 보내느냐라며 전문기관의 태도를 문제를 삼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왜 학생이 개인정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이게 민감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기관이 있잖아. 이게 위클래스, 위센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담자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많이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상담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사는 신뢰할 만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엄청난 꿀팁들이 막 써져 있다. 자, 학교에서 MBTI나 이런 심리검사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MBTI 뿐만 아니라 막 다른 걸 수도 있어요. TCI를 하든가, 뭐, 아니면 뭐, MMPI를 하는 경우는 없지.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결과지만 띡 주고, 자, 읽어봐라. 맞지? 틀리지? 안녕? 자, 수업하자. 자, 57페이지 펴. 이러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싶으면은 그 검사지 들고 인근 상담센터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 언제 이거 했는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석해주죠. 진짜 궁금하면은 그렇게 받아봐요. 야, 이거 완전 꿀팁이 많이 떠져 있네. 몇몇 대학에는 학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을 주로 하면 예약해야 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학생 상담센터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사춘기가 와.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학과가 나한테 과연 맞나? 난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막 하게 되는 때란 말이에요. 청소년의 상담은 이렇게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보단 우울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이런 좀 관계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감정적이거나 관계적인 내용. 근데 이게 대학교에 오면은 좀 철학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학 상담센터를 들어가는 건데 아따 여기는 게다가 무료네?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상담센터의 그 종사자분들 진짜 힘들어요. 예산은 진짜 적은데 그리고 사람도 진짜 적은데요.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아직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의 수요자들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공급자들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적은 인원이 그거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쥐어 짜이는 거죠. 피해야 하는 상담사 나오네요. 피해야 하는 상담사. 의사가 이렇게 사니까 건강하더라 라는 경험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듯 상담도 인생 좀 살아본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 상담 교재엔 조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네, 그리고 상담자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을 촉진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상담사의 전문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들을 좀 보라고 나오네요. 고민된 상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담사. 다른 자격증은 화려하게 있는데 위에서 소개된 자격증 중 하나가 없다면 사이비로 의심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여기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가 아닌 분들 있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종사했었던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종교인 이런 분들 거기에서도 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평생 사람을 보고 했었던 그 짬밥이 어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믿음이 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상담받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뭐 상담 자격증을 꼭 따야 당신이 상담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요. 다만 가급적 그리고 최대한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그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격증을 따고 어떤 그 전공 학과를 나오고 뭐 이런 거. 교수, 목사, 방송 출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유명한 심리상담센터라는 권위가 있다고 전문성과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알고 있는 오프 더 레코드가 제가 꽤 많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말을 잘하는 것과 상대방의 마음을 촉진시키는 건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상담 잘하면은 뭐 유명 스타 강사들이 상담하면은 그 사람한테 1급 주면 되겠네. 아니잖아요. 상담은 말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말을 듣는 직업. 그래서 심리상담사는 말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위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 아무렴 피해야지. 직면해야 한다면 비난하는 상담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심리상담사의 굉장히 큰 소양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내담자가 할 수 있는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담사가 솔직히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분까지 되게 많이 볼 수는 있어요.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나서 그냥 알아요.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요 정도 보이니까 너 얼른 와 하면서 멱살 잡고 캐리해버리면은 살점이 뜯겨요. 그리고 못 따라와.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게임이라고 해보죠. 내담자가 레벨이 1렙이야. 근데 상담사가 레벨이 한 50이에요. 그래가지고 50레벨 사냥타로 걔를 데리고 와요. 몇 번 이렇게 쩔 해줘. 파티 맺고 자 나 잡는 거 봤지? 그런 다음에 너 잡아봐.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지. 바로 죽지. 마을 가죠. 그럼 그렇게 마을 간 게 레벨 1짜리 그 내담자 탓이야? 그 사람한테 맞지도 않은 사냥터 데리고 간 그 50레벨짜리 그 사람 탓이지? 상담자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상담자. 네, 이중관계. 요즘은 이중관계라고 안 하고 다중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루밍,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이름까지 써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름이 되어 있는 그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꿀팁까지 나와 있네요. 좋은데? 자, 개인 상담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개인 상담의 종류 쭉 써져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고. 집단 상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는 아주 맞는 말이네.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집단 상담 찾기 어렵다. 그래. 이거는 제가 매운맛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한국에선 대학교에서 하는 집단 상담이 아니라면 개인 상담에 비해서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이거는 왜 그러지? 저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단 상담은 더 많아져야 돼요. 개인 상담과는 또 다른 그 매력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별로 권하지 않는 풍토다라고 하면은 거긴 오케이. 근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집단 상담은 별로예요 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누누 띠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면 상담을 받아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꼭 이게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이래요. 진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상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런 걸 상담을 안 하면 도대체 뭘 상담 시간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 너무 상담거리잖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상담 받고 싶습니까? 상담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한 3초 고민했다면 여러분은 상담을 충분히 받아볼 만한 사람이라는 거. 상담이 뭐 문제가 있고 나약하고 정신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상담의 보험 처리를 받기는 어렵다. 정신과에서 일부 보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낙인 효과 때문에 카운트에서 보험 처리를 할지 미리 묻기도 한다. 자, 이거는 요즘 그 정신과에서 상담 받으면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인가? 수가 처리 아니야? 보험 처리 아닐 텐데. 그러니까 수가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CBT나 REBT 진행하면은요, 그때는 정신과에서는 이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한동안 막 그 임상심리학회에서도 데모하고 이랬었거든요. 정신과만 정신 전문의로 하는, 뭐, 어디는 각성을 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긴 한데, 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1회기에 2, 3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막 1분에 10,000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결국에는 뭐 소비하는 사람들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를 강제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1시간에 한 30, 40, 50 이렇게 받는데요.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40에서 50만 원짜리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상담 퀄리티를 시간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정말 훌륭한 상담 선생님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10만 원 아니야. 한 10만 원보다 더 낮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제야에 있는 자기의 역할됨을 충실해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 40에서 50만 원을 보면은 갑자기 좀 아까워질 겁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는데요? 그걸 찾아봐. 얼마나 상담 잘하시고 훌륭하신 그 상담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나무 위키는 꺼무 위키가 아닙니다. 킹무 위키, 간무 위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정신분석 치료, 행동주의 치료, 응용행동 분석, 그리고 인지도식, 뭐 인간중심 치료, 뭐 실존, 현실, 게슈탈트, 아들러, 왜 수용전염 치료는 왜 없냐? 이거 카니. 자, 여성주의 치료, 가족상담, 마음챙김. 왜 심리극 없어?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클릭이 안 되다니. 이럴 수가. 여러분, 역시 조무위키입니다. 네, 꺼무위키예요. 심리극도 없어. 무슨 위키에 심리극이 없어. 심리극만큼 중요한 게 어딨다고.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뭐다? 심리 상담에 있어서 나무 위키는 간무 위키, 제네럴 킹갓 위키다. 물론 이 심리 상담을 나무 위키에서만 공부해도 됩니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모두가 쓸 수 있다는 장점과 모두가 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거를 정리하는 거는 충분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심리상담 제네럴 킹갓 위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